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낡은 김치 항아리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편지와 사진. 기자 다은은 이제 평화로운 한옥마을의 이면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취재가 아닌 진실을 위한 위험한 탐문을 시작합니다. 친절한 미소 뒤에 가려진 마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밤새 다은은 낡은 편지와 흑백 사진을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추측과 의문으로 뒤엉켜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았다. 친절하고 평화로워 보였던 한옥마을의 이면에 한 남자의 실종과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재 거리를 넘어선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모른 척 서울로 돌아가기에는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과 인간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자신의 힘으로 파헤쳐보기로. 다음 날 아침, 다은은 밤새 잠을 설친 기색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마루로 나섰다. 김 여사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비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다은은 애써 태연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탐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찻집이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대추차 향이 그녀를 맞았다. 찻집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죽 하나를 튕기다 말고 다은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최 기자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궁금해서 오셨을까? 그의 너털 웃음은 여전히 서글서글했지만 다은은 이제 그의 얼굴 위로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의 형, 편지를 썼던 그 남자의 얼굴을 겹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사장님,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못 여쭤봤는데 형님께서는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신 건가요? 가족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다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기자인 척 최대한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에 찻집 주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옅어졌다. 허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참속 깊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지 뭡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죠, 그때. 그는 찻잔을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여자 문제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형님께서 저희 민박집 김 여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집 주인이 찻잔을 닦던 손을 멈칫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에 가느다란 금이 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헛기침을 했다. 아, 예, 뭐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 가깝게 지내긴 했죠. 우리 형님이 워낙 서글서글해서 동네 사람 누구하고나 다 친했으니까요. 단순히 친한 사이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은의 집요한 질문에 찻집 주인의 표정은 이제 확연히 굳어졌다. 그는 금이 간 찻잔을 내려놓고 다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자의 불안함이 역력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김 여사님은 그때 이미 혼이 나기로 정해진 몸이었고 우리 형님은 그 댁에서 일하던 머슴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랑이라니요. 우리 형님은 절대 그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격앙된 목소리로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오히려 다은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그의 형과 김 여사는 분명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다은은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척했다. 아, 제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낡은 목재 카운터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무언가가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녀는 사장 몰래 몸을 숙여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아주 낡은 자개 단추 하나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다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젯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보았던 흑백 사진 속 실종된 남자의 하얀 저고리 위에 선명하게 달려있던 바로 그 단추였다. 섬세하게 조각된 합 모양의 자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단추는 흔치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수십 년 전 이 찻집에서 그의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가 실종되기 직전 이곳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다가 단추가 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다은은 단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은 이제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니라 묵혀버린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열쇠였다. 그럼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사장님. 다은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 태연하게 찻집을 나섰다. 등 뒤로 찻집 주인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개 단추의 출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을의 과거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한복점의 주인인 박노인이었다. 그녀의 탐문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찻집을 나선 다은의 손바닥 안에서는 낡은 자개 단추가 체온으로 미지근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단추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였고 묵혀버린 진실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단추의 주인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옥마을의 가장 오래된 골목, 그 끝에 자리한 낡은 한복점을 향하고 있었다. 비단길 한복.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 간판 아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은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코끝을 간지리는 은은한 향냄새와 낡았지만 잘 관리된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가게 내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요한 기품이 흘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장에는 형형색색의 비단과 옷감들이 곱게 개어져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주인이 직접 지은 듯한 아름다운 한복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의 다른 한쪽에는 이 가게의 역사를 말해주는 수많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마을의 옛 모습, 단체로 찍은 마을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수줍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들까지. 그 사진들은 마치 소리 없는 증인들처럼 가게를 찾아온 낯선 방문객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누구시오? 가게 안쪽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한 노인이 나직하게 물었다. 바로 이 한복점의 주인이자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박노인이었다. 그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바늘을 쥔 손길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장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월간 여행에서 취재차 나온 최다은 기자라고 합니다. 다은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박노인은 바느질하던 것을 멈추고 쓰고 있던 돋보기를 살짝 내린 채 날카로운 눈으로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바늘처럼 그녀의 의도와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기자라 박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읊조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귀에 들리는 것만 쓰려하지.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는 저런 옷고름 매듭 속에, 저 비단의 결 속에 숨어있는 법인데 말이오. 그의 첫마디는 다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한 풍경이나 맛집을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다은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사람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이나 변명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은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는 한 남자에 대해서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박노인의 눈썹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갔다. 그는 잠시 다은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바느질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알아서 무얼 하려고. 다 지나간 일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찻집에서 주었던 자개 단추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어르신, 혹시 이 단추 기억하십니까? 다은은 단추를 그의 재봉틀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바느질을 하던 박노인의 손길이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듯 움찔하며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자개 단추에 고정되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다은은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 단추를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돋보기를 벗어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을 찻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얄궂구먼. 수십 년을 숨어있던 것이 하필이면 기자 양반 같은 외부인의 손에 들어가게 될 줄이야. 박노인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은을 가게 안쪽의 작은 다과상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직접 차를 준비하며 아주 무겁고 힘겹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 평화로운 마을이 감추고 있던 첫 번째 비밀의 껍질을 벗겨내는 충격적인 서막이었다. 박노인이 내려놓은 찻잔에서는 구수한 향기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다은은 차를 마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그의 입술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마을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박노인은 창밖의 한옥 지붕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더듬고 있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아주 낮고 힘겨운 목소리로 이야기의 찻장을 열었다. 기자 양반이 들고 온 그 단추, 그건 서기 것이 맞소. 서기. 그것이 바로 사진 속 남자, 실종된 그의 이름이었다. 저 단추는 서기 어미가 아들이 장성하면 입히겠다고 10년 넘게 품삯을 모아 내게 부탁해서 맞춰준 옷에 달려있던 것이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야. 저 한 모양 자개도 내가 직접 밤을 새워 깎아 만든 것이니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아꼈던 젊은이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은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사연을 담고 있었다. 기자 양반 눈에는 지금 김 여사가 그저 인심 좋은 민박집 주인으로 보이겠지만 원래 그 집안은 이 마을에서 대대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이었소. 연실이, 그러니까 지금의 김 여사는 그 집의 귀한 외동딸이었지. 어릴 때부터 용모가 곱고 마음씨가 착해서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실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유서 깊던 양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다. 집과 땅은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어린 연실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그때 연실이네를 거두어준 것이 바로 지금의 김 여사 남편 집안이었소. 그 집은 원래 연실이네 집에서 부리던 머슴 집안이었지. 하지만 장사 수완이 좋아서 꽤 큰돈을 번 졸부였어. 그는 연실이네의 빚을 모두 갚아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 바로 연실이를 자신의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소. 그것은 사실상 매매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연실이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연실이는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원수의 아들과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억지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다. 연실이는 웃음을 잃었소. 늘 밝고 총명하던 아이는 그림자만 남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해갔지. 그런 연실이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석이었소. 석이는 연실이네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충직한 머슴의 아들이었다. 비록 신부는 미천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올곧았으며 특히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실이와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자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남매의 정을 넘어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사랑했소. 아무도 모르게 아주 비밀스럽게 말이오. 석이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 연실이를 그 굴레에서 꺼내주겠다 약속했고 연실이는 석이의 그 약속 하나만을 믿으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지. 참으로 안타깝고 애틋한 아이들이었어. 박노인의 이야기는 다은이 편지 내용을 통해 막연하게 추측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신분의 차이, 그리고 억압된 현실. 모든 것이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았다. 그럼 석이 씨는 정말로 김 여사님과 함께 떠나려 했던 건가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서기는 마침내 서울로 떠날 준비를 마쳤고 연실이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소. 바로 그 아이가 실종되던 그날 밤의 말이오. 아마 기자 양반이 본 편지가 그때 서기가 연실이에게 전했던 마지막 편지였을 게야.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이 남아있었다. 어르신, 편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시도 있었고요. 그건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박노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다은을 노려보며 아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자네가 알 바가 아니오. 그는 명백히 선을 긋고 있었다. 서기는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된 욕심을 부렸던 게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탐하다가 결국 제 발로 이 마을을 떠난 걸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쳐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오. 이건 이방인인 자네를 위한 나의 마지막 충고일세.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완강했다. 다은은 더 이상 질문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명 편지에 적힌 끔찍한 비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자신도 그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터였다. 다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복점을 나섰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크고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 기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분수를 모르고 떠나버린 서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편지가 말하는 진실은 달랐다. 분명 이 마을에는 한 남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거대한 탐욕과 비밀이 존재했다. 이제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비밀의 시작이자 끝, 바로 은행 나무집에 굳게 닫힌 창고였다. 그곳에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 열쇠가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한복점을 나서는 다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박노인의 증언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는 분명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 김 여사와 서기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까지.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입을 닫아버렸다. 서기가 편지에 썼던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 박노인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분수를 모르고 헛된 욕심을 부린 젊은이의 치기 어린 반항으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완강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사라져버린 한 남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가 툭 던졌던 말은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의 자기 합리화이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그들만의 주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자의 불안함이 역력했다.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일부를 이용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은은 깨달았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증언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공범이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한 방관자들일 터였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손에 들린 객관적인 증거뿐이었다. 서기가 남긴 편지, 그리고 찻집에서 발견한 자개 단추. 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탐욕과 비밀이 있었다고. 이것은 박노인의 말처럼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해 떠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쩌면 서기는 그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려다가 위험에 처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실종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무거운 생각에 잠겨 민박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해가 저물고 한옥마을의 골목마다 따뜻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때 다은은 자신의 숙소인 은행나무집 뒤뜰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불이라도 난 것일까? 그녀는 놀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뜰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목격한 것은 불이 아니었다. 뒤뜰의 작은 아궁이 앞에서 김 여사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불길 속에 낡은 서류 뭉치 같은 것을 밀어넣고 있는 그녀의 등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다은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 아가씨. 벌써 왔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다은을 보자마자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아궁이 속에 불을 끄고 타다 남은 재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그냥 낡고 쓸데없는 종이들을 좀 태우고 있었네. 워낙 낡은 집이라 이런 것들이 쌓이면 벌레가 꼬여서. 그녀는 어색하게 변명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다은은 보았다. 그녀가 황급히 덮어버린 재 속에서 미처 다 타지 않은 낡은 한지 조각을. 그 위에는 희미하게 토지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토지, 즉 땅 문서였다. 왜 김 여사는 이 밤에 몰래 땅 문서를 태우고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과연 서기가 말했던 탐욕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김 여사의 수상한 행동은 다은의 의심을 마지막 한 곳으로 몰아갔다. 밤마다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던 곳, 그리고 육중한 노쇠 자물쇠로 굳게 봉인되어 있던 곳, 바로 그녀의 방 옆 창고였다. 모든 것이 그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편지에 담긴 비밀, 실종된 남자의 행방,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창고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어쩌면 수십 년간 갇혀있던 진실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 몸부림치는 소리였을지도. 다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저 비밀의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든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위험한 진실일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양심이 그녀를 위험한 진실의 심장부로 이끌고 있었다. 한옥의 고요한 밤은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모든 것을 떠나버린 남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적힌 끔찍한 비밀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이제 마지막 남은 비밀의 문, 굳게 잠긴 창고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